So Washington is in full panic mode after Canada announced it's redirecting a massive portion of its energy exports to Asia, and American officials are scrambling to figure out how this happened. It's honestly hard t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a country that has built its entire energy security strategy on the assumption that Canadian oil, natural gas, and electricity would always flow south, is now watching those resources get loaded onto ships and sent across the Pacific instead. 일부 상황에서는 결정이 제도적 역학의 변화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최근 몇 가지 움직임은 역사적인 운영 패턴이 별다른 주목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실제 영향이 시스템의 흐름과 권력 관계를 재편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캐나다 에너지 부문의 움직임이 워싱턴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북부 이웃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 기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키티마트 항구에서 한 선박이 약 1,4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 LNG를 싣고 아시아 시장으로 직항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인프라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미국이 통제하는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미국 당국의 허가 없이 운항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날 그 항구에서 일어난 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개입 없이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미국은 캐나다를 예측 가능하고 종속적인 파트너로 취급해 왔으며 캐나다의 자원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배분되었고 정유소 항구 유통 경로는 워싱턴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유지되었다. 캐나다산 LNG의 아시아 수출은 평범한 관찰자들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워싱턴이 부과하는 관세 없이 미국 터미널을 통과하지 않고 규제 간섭 없이 그리고 사전에 정해진 대외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진 캐나다산 액화 천연가스의 첫 직수출이었다. 이 움직임은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북미 에너지 부문을 구조화해온 수십 년간의 예측 가능성을 뒤흔드는 운영상 자율성의 시위를 의미했다. 이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 기존 경로보다 비교적 빠른 약 10일 만에 태평양을 횡단하며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전략적 우위 확보를 입증했다. 이는 절약된 해리마다 미국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영향력과 기동 자유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캐나다가 에너지 흐름을 독립적으로 주도할 수 있음을 입증한 이 사건은 미국이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드러냈다. 확고한 관행,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인프라 네트워크, 통제 루틴이 구조적으로 도전받게 된 것이다. 초기 LNG 수출 작업은 대체 시장의 연료의 물리적 공급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계획 및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하여 캐나다가 외부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의 유통 경로와 시기를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화는 실행면에서 기술적이었지만 워싱턴의 경제적, 물류적 계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은 가격 예측 가능성, 정유소로의 원자재 흐름, 그리고 전통적으로 캐나다로부터 공급받던 지역의 에너지 가용성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무사히 항해를 완료함으로써 캐나다는 가스 파이프라인, 항만 터미널, 국가 통합 전략에 부합하는 운송 협정 등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했음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작전이 미국의 간섭 없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반복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법적 행정적 보호 조치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키티맷 가스파이프라인에 국가적 관심 프로젝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연시켜 온 주정부 차원의 장애물과 관료적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획득한 에너지 자립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 완전히 운영 가능한 수준임을 보장했습니다. 이 작업의 복잡성은 운송 물류뿐만 아니라 전략적 계획, 물리적 실행, 제도적 관리 간의 통합 능력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캐나다가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워싱턴은 과거의 권력 수단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의 심오함이 드러난다. LNG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미국에 미친 영향은 에너지 가격이나 공급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통제권 인식, 공급망 위험 계산, 그리고 이전에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에너지 정책, 관세 및 협정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확대되었다. 키티맷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워싱턴은 운영 측면에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기적 전략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진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에게 이 분석은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이 어떻게 구조적 변화를 드러낼 수 있는지 상세한 관점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대립이나 명시적인 공개 선언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책 발전, 전략적 영향력, 핵심 부문의 권력 재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는 일련의 제도적 전략적 조치를 시작하여 에너지 자립성을 확대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변화시켰다. 아시아로의 첫 액화 천연가스, LNG 직접 수출 이후 캐나다 당국은 운영의 지속성과 계획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환경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이는 여러 정부 기관, 민간 투자자, 전략적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키티맷 가스 파이프라인은 동서에너지 회랑에 통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 선포되어 주 정부의 거부권 행사나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프로젝트에 제도적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향후 주정부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가 공사 진행이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등 수년간의 소송과 관료적 장애를 겪었던 이전 프로젝트들과 달리 캐나다 정부는 지역 사회와의 직접 협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참여 보장, 영토 보호, 장기 개발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적 중단 위험을 제거하고 건설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의회는 캐나다 단일 경제법을 통과시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 과정을 통합하며 주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수년에 걸친 분산된 절차를 몇 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쉘, 페트로나스, 미쓰비시 등 국제 투자자들이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예측 가능성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렴은 첫 번째 LNG 선박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동시에 다른 실행 및 확장 전선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정렬되어 정부, 민간 기업 및 영향받는 지역사회 간에 조율된 장기 전략을 공고히 하고 외부 압력에 강인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결정은 기술적 연구, 영향 분석, 규제 자문 및 전략적 계획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본 및 물류의 핵심 흐름이 미국의 중재 없이도 조정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물리적 실행에 국한되지 않고 법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을 통합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관세 변경, 무역 분쟁 또는 외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였습니다. 계획은 위험 시나리오, 국제 수요 및 운영 유연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과 핵심 전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프라, 법률, 정부 간 조정 및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결합함으로써 캐나다는 현재 운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 시장 다각화 및 역량 증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물류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기술적, 법적, 전략적 차원의 통합은 장기 목표와 연계된 실행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국가 간 노선, 일정 및 운영을 통제함으로써
역사적 종속 전제를 도전하면서 자율성을 강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류, 항구, 가스관 및 터미널 분야의 각 진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획, 실행 및 제도적 조정의 조합을 반영합니다. 이 운영은 미국의 즉각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며 가격 계산, 에너지 흐름 및 역사적으로 캐나다 공급에 의존해온 정유소의 적응 필요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이제 완전한 의사결정 및 실행 능력을 발휘하며 대륙의 권력 관계와 에너지 흐름을 재정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분석은 전략적 구조적 결정이 시장 공공정책 및 제도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맥락을 제공하여 에너지 부문과 정부 간 거버넌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전개 상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캐나다가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독립적인 수출 경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전문가, 법률가 및 공공정책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의 제도적, 경제적, 전략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용한 기록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관측자들은 가스관, 항구 및 물류 회랑의 통합이 운영 자율성을 통해 국가가 취약성을 줄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확대하며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한다고 이해합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전략이 기술적으로 견고하지만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 적응, 공급 흐름 재분배, 상업 계약 재검토, 민간 투자자의 향후 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여전히 좌우된다고 평가합니다. 논쟁은 캐나다의 물류 독립성이 명백한 긴장 없이 지역 균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프라에 직면해 워싱턴이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는지에 집중된다. 에너지 가격, 미국 정유소 공급, 특히 역사적으로 캐나다 원자재 유입에 의존해 온 중서부 지역의 공급망 조정 필요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도적 적응 속도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거나 더 큰 재분배를 초래해 장기 협상과 국제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로와 시장의 다각화가 캐나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지만 관세나 행정적 제한과 같은 전통적 조치가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스파이프라인, 터미널 및 통로의 통합 운영이 외부 직접 개입 능력을 제한하여 예측을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상업적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영향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인 인지적 긴장이 관찰됩니다. 일부 미국 조치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캐나다 인프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장기적 약속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조치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기록과 규제 보고서는 차단 또는 제한 시도 시 상당한 법적 제도적 장벽에 직면함을 시사하며 관세나 행정적 지연과 같은 전통적 통제 수단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전략의 성공이 정부, 투자자,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향후 결정이 이미 확보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외부 압력이 일방적 조치가 아닌 복잡하고 다자간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점에 달려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논쟁은 제도적 한계와 법적 선례의 해석, 그리고 독립적인 에너지 흐름에 직면한 미국 구조의 적응 능력에 집중되고 있으며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영향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향후 각 결정은 절대적인 예측 가능성 없이 지역 권력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정부가 외부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례를 설정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외부 압력에 직면한 헌법적 한계, 연방 권한 및 기관 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경제학자와 시장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 계약 및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평가 중이며, 전망은 글로벌 수요, 미국 정유소의 적응, 관세 조정 및 국제 구매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입니다.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그 영향은 인프라 정책 법률 및 시장 간의 다중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 현재로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가 운영 및 전략적 독립성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개는 미래 결정, 제도적 적응 및 시장 역학에 좌우되어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널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 물류적 결정이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적 선례를 확립하는 방식을 상세히 이해하게 하여 에너지 부문과 미국 캐나다 간 제도적 상호작용에서 진행 중인 중대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